견된 조정, 반등의 조건은 주식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1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달 이상 쉼없이 상승한 데 따른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높아졌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2,700선을 넘보던 코스피가 다시 2,500대로 내려섰습니다. 시점이 문제였을 뿐 예견됐던 조정이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연말 상승장을 이끈 견고했던 투자 심리가 꺾인 이상 증시가 재상승하려면 금리 전망이나 기업 실적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5일에 2,578.08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2,655.28보다 2.9%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 첫 주부터 9주 연속 상승한 이후 첫 주간 하락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마이너스 5.83%, 운수장비가 마이너스 5.66%,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5.25%, 보험이 마이너스 5.23%, 금융이 마이너스 5.19%, 증권이 마이너스 4.55%, 화학이 마이너스 4.07%, 유통이 마이너스 3.46%, 철강금속이 마이너스 3.4%, 비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3.29%, 서비스가 마이너스 2.43%,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2.39% 등 대다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4.26%, 운수창고가 1.5%, 의약품이 1.17%는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2,046억 원어치 주식 현물을 순매수했으나 코스피 200 선물을 1조 8,89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한 베이시스, 현선물 가격차 축소 영향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추계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을 높였습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해 2조 4,83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2조 2,39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467억 원, 개인은 1,666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기관은 1,610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주중 조정 움직임을 보였으나 낙폭이 크지 않았고 주 후반 반등해서 일주일 전보다 1.35% 오른 878.33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말 과열 경고음 속에서도 이어지던 증시의 상승 흐름은 해가 바뀌어도 꺾이지 않은 듯 보였으나 지난 3일 코스피가 돌연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이 같은 반전은 무엇보다 앞서 9주 연속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과 가격 부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말 저점을 형성한 이후 지난 2일까지 391.82포인트, 17.2%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이후 지난 3일에서 5일 사흘간 총 91.73포인트, 3.44% 하락하면서 2개월간의 상승분이 4분의 1을 반납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도 9주 연속 상승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 말부터 조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양국 증시의 동반 조정은 연말 상승장의 주된 동력이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면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증시 안팎에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올 3월로 앞당겨지고 횟수도 올해 6회 이상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팽배했으나 점차 이런 기대가 연준의 실제 판단과 괴리가 크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중에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인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중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들도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췄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4일 발표한 12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 4천 개 증가해 증가폭이 전달보다 컸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튿날이었던 미국의 노동부가 공개한 1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도 전월 대비 21만 6천 건 늘어 증가세가 전달에 17만 3천 개를 앞지르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 금리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말에 3.8%대에서 4%대로 20베이시스 포인트 가량 올랐으며 우리나라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3.15%에서 3.28%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둔화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글로벌 경기의 연착륙 전망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어서 증시의 조정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동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투자자 기대가 연준의 예상보다 크게 앞서 있었던 탓에 되돌림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디스인플레이션 베팅 종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작년 9월에서 10월과 같은 강도 높은 가격 조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시장 금리가 급등한 작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는 22% 이상 급락했습니다. 설령 가격 조정 폭이 예상 밖으로 커지지 않는다 해도 마땅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경기 둔화 신호나 기업 실적 개선 등 반등 모멘텀을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더 빠지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본다라며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 기업의 실적을 확인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오는 8일에서 11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약과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며 9에서 12일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선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가 개최됩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두 행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CES에서 선보일 IT와 모빌리티 기술 관련 종목들이 유리하고 바이오주는 앞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행사 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1일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부담과 가계부채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0일에서 12일 공개되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재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지영 키움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공개되고 나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시장이나 연준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3월에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정당성을 얼마나 부여할지 희석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CPI 결과에 따른 반등이 있더라도 제한적이고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충격이 클 수 있다라며 호재로서의 영향력보다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더 클 전망이어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합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투자자들과 연준 간의 간극이 좁혀지거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실적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전망치를 2,500에서 2,620으로 제시했습니다.